백 교수님, 이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엄청나게 펴면서도 자기들 방어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포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에다가 유언법률 네, 심판 청구까지 내겠다.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유언법률 심판 청구, 허위사실 공포죄, 그건 이 헌재에서 기각을 만장일치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만약 제출을 하면은 또 재판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국민 몰래 쏙 이렇게 법안을 제출을 해놓은 게 정당법이라고 네. 그러네요. 네. 이것은 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왜 이렇게 검찰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6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혜택을 본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그 김교웅 의원이 사실은 그 2021년 5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20여 명 중에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정당법을 이 공소시효를 기존에는 5년인데 6개월로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법 시행 이전에 이 발생하는 이 법률 위반 행위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김교웅 의원이 타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라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어요. 면소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면소 판결이 뭐냐면 어떤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가지고 기소 이후에 재판이 종결시켜버리는 판사가 직권 면소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재판도 다 끝나버리고 기존에 혐의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입건이 돼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되는 사람들이 전부 면소 판결돼서 이제 뭐 그 기소 이후에 판결로 처분되는 이 면소 판결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불기소는 어떤 거냐면 기소가 되기 전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입건 이후에 불기소 혐의를 처분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면소 판결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나 혐의가 있을 때 재판장이 소송 결여 조건을 달아서 면소 판결을 해버리면 사실 무죄나 마찬가지 되거든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백혜린이라든가 박성준 네. 그리고 황운하 네. 이 6명의 의원들은 검찰이 소환을 6차례 뭐 7차례 해도 아예 뭐 출석을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21년 5월인가 있었던 사건이니까 여기서 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해버리면 이미 다 지나버린 거예요. 네. 더군다나 소급 적용을 소급 적용이면 그냥 면소 판결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셀프 무죄시키기 위한 법안 아니냐.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반 국민들도 모르게 몰래 싹 지금 제출해 놨다고 이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 혹시 우리 최고위원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해갖고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버렸지 네네.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사람들 주장은 이 법안을 제출한 김교웅 의원 주장은 다른 법에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든 네,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든 예, 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례 조항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법적 지위를 매듭을 짓는 네네. 그런 조치가 있는데 정당법에 있어서 대표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검찰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표적 수사도 할 수 있고 표적 조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파일로 가지고 뭐 5년 동안 공소시효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이런 폐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 6명의 의원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 이 똑같은 이 돈 봉투를 받은 허정식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뭐 예. 8개월인가 뭐 1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지금 1심에서는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확정되면은 금배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예. 네. 그러면은 이 6명도 또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국회 외통위원장 소위회실에 있었던 10명이고 그렇죠. 나머지 또 의원회관에서 윤관석 의원이 네. 300만 원씩 배포한 10사람 그 사람까지 하면 20여 명이 20여 지금 명이죠. 금배지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적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윤관석 의원은 지금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법 징역 2년이 확정이 돼버렸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항이 바로 이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돈봉투 살포 혐의 사건에 대한 기존에 그런 사안이 없었다라고 하면 김경우 의원이 주장하는 이 발의가 또 상당히 먹혀들 수가 있거든요. 명분이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정당법 관련해서 5년여의 공소시효를 둔다고 하면 앞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에 따라서 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도 꺼내놓고 어떤 그 일종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취지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2021년 5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사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됐었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법률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법의 입법권의 남용이고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범죄가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이 범죄를 말살을 시켜버리는 형태가 되는 예.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권의 폭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정말 후한무치한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법안 제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공동 발의한 민주당 14명은 뭐 한편이니까 짝짝꿍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박성민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술친구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찐윤 아닙니까? 이 사람 왜 찐윤이죠. 거기다 또 공동 발의를 했죠? 아니야, 본인은 이제 15명의 하나 이제 권유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특례 조항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외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소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나는 공동 발의자 명에서 이름에서 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지난 9월인가 발의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을 정신 통해서 나간 사람 보고를 아니에요? 받고 보고를 받고 그래 그 좋은 법 취지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하라고 하면 적어도 가안이라도 받아서 그러면요 검토를 해야죠. 바쁘면 보좌관을 시켜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아니면 사실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사실 바쁜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받아서 좀 보고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딱딱 퇴근하고 또 명분 만들어서 참 밖에 나가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사실 비판받는 게 정치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철현 의원이라고 지금 네네네. 최고위원입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요. 네. 호남 몫으로. 네. 이분은 지난달 28일에 제3자 뇌물죄 규정 형법 제130조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새로운 뭐 신설 규정을 넣어가지고 네. 이재명의 성남 FC 사건을 완전 그냥 이렇게 무죄로 만드는 그런 또 법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성남 FC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그 구단주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133억 5천만 원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타이밍상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제3자 뇌물죄 예외 조항을 어떻게 했냐면 처벌 범위를 축소를 하는 건데 그 어떤 걸 집어넣냐면 제3자가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익법인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해놨어요. 그게 해당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맞춤형 이게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해도 사실은 너무하네. 너무 그 속보이는 이런 법안 발의를 계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 지금 이 제3자가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경우라고 해서 이 법이 또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속에 이재명 대표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그래서 성남시장이었고 뭐 4단계가 FC도 구단주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혐의 자체가. 물론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내야 되겠지만 현재 그 혐의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면소 판결이 돼버린다. 이런 측면 때문에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 꼼수 법안, 맞춤 법안을 지금 제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입법권에 폭주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후한무치 이런 경우에 후한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런 사안이 아니었을 때 법안 제출을 하면 그 국회의원이 정말 어떤 국회의원 입법 실적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언론의 어떤 카메라를 받은 포커스에 맞춰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모두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의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송영길 이 돈봉투 사건 지금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6명의 의원들 이걸 수사하는 사람이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네. 수사 2부장인데 2부장. 이번에 그 사람까지 탄핵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수사하지 말라는데 저는 또 검사들도 아니 대여사건 오락해 갖고 안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든가 그게 부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니면 불구속 기소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치권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이 검찰총장부터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진짜 그걸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지금까지 이 정부까지 넘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내용 이 부분도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하면 네. 사실은 기소를 통해서 떳떳하게 그럼요. 해서 이 무죄를 받아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검찰이 어떤 면이냐면 물론 헌법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립성, 독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호 시설에 가서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통한 이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의 그 신뢰감을 상실하거나 저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소할 건 기소하고 예.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그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닐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도 정말 그동안 이원석 전 검찰총장 때도 그랬고 현 심우정 검찰총장 들어와서도 이 수사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 문재인 수사만 하더라도 언제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수사를 해왔고 검사를 뭐 10명을 투입했는데 지금 또 오리무중이에요. 눈치 보는 수사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예. 좀 아쉬운 대목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은 정말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던 정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화두가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과 상식을 좀 비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의 그 빌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검찰 쪽에서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아쉽습니다. 네.